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웠던 주말이 끝나고 평일에 시작인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의 아침은 항상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 13,300달러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그만큼 또 하락을 했죠.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계속됨에 따라서 3분 만에 500달러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3분 만에 500달러 폭락을 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새로운 연중 최고치인 13,350달러보다 약 1% 낮은 13,250달러 도달 직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 즉 선물 거래소에서는 장중 12,700달러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의 빠른 속성은 대규모 시장에 주문이 있었거나 혹은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폭락으로 또 비트코인의 상승, 즉 롱 포지션에 걸었던 선물시장 투자자분들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3,000달러 선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펀더멘탈의 경우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3분 만에 500달러를 하락을 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다 언급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적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의 경우는 지금이 최적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이다라며 3월 폭락 이후 보인 적 없던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윌리 우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자들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3월 폭락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강세 신호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1억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더디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만족할 만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가며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은 장기적 우상향할 것이라고 100%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상승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동성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리스크를 즐기는 투자 마인드를 가진다면 가격이 아닌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즐거운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보고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난 5년간 전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과 전통금융 자산들과의 가격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을 했는데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2020년 비트코인이 이제 기관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기 시작하며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점진적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화폐로 나왔지만 자리 잡아가는 방향은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2020년 들어 두 번째로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제로에 수렴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이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이죠. GBTC의 보유량이 또 한 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그레이스케일의 GBTC 보유량이 690BTC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GBTC의 보유량이 690BTC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GBTC 또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현재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또한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3년, 4년 있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도박이다, 갬블이다 하는 시선이 있죠. 주위 10명 중 제가 봤을 때 9명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후에 초강세장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불나방처럼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가 손해보고 다시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 언급을 하고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시선과는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다음 상승장이 역대급 초강세장이었던 2017년 말과 비슷할 것이다 언급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다음 상승장 2017년과 유사하다 알트코인의 약진이 기대된다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업체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상승장은 2017년과 유사한 모습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가장 뛰어난 홀딩 대상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보여주었던 모습들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반감기 후 1년 후에 새로운 신고점 달성, 두 번째 반감기 1년 반 후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을 했죠. 이번 2020년 5월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찾아왔었는데 그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며 역사대로만 흘러들어간다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한 코인에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게 되면 리스크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2위에 이더리움 또한 꾸준히 상승을 하며 연내 신고점에 도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었는데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채굴자들은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자들은 상당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1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해졌죠. 이 중 이더리움의 강세를 점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채굴자들이 이런 상승에도 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이 매도하지 않는 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입금 컨트랙트를 시작을 했죠. 연내 2.0 업데이트를 출시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2.0 업데이트가 역대급 업데이트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기에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밝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 중국과 일본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웨이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급등, 검색어 상위 진입, 일본 트위터 트렌드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진출 발표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며 올해 최고치인 12,500달러를 넘어 13,250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이에 한국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웨이보뿐만 아니라 일본의 트위터 트렌드에도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번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한번 높이며 비트코인의 안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개선을 할 수 있다,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페이팔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사의 CEO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페이팔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는 페이팔 프라이빗 키 미제공과 외부 이체 불가는 아쉬운 부분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대응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에서 한바탕 희열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결제 관련 서비스를 냉정하게 살펴본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리플 CEO 빵영 또한 페이팔의 비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이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 결제 부문의 선구자의 행보를 보는 것이 기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원칙, 강점을 포기하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급을 했는데요. 페이팔이 초기 지원할 암호화폐의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리플 XRP의 경우는 빠져있죠. 아무래도 미 SEC 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반면 리플 XRP의 경우는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아 규제적인 측면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빵형이 언급한 것이 프라이빗 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약간은 의아합니다. 사실 이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이팔이 절대로 바보들이 아니기에 추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빵형,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XRP를 빼서 심통이 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페이팔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 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감은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74포인트 대비 1포인트 내린 73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하락을 했지만 탐욕 단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의 마무리, 11월의 시작은 한 8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2% 하락하며 146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7% 하락하며 46만원대, 시가총액 4위의 리플 XRP가 지금 1.2% 하락하며 28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의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뭐 달러랑 연동이 됐는데 지금 하나 가치로 1129원, 그러니까 환율이 1달러당 1129원이죠. 굉장히 좀 몇 달 전 대비 많이 하락을 한 것 같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요 며칠 전까지 있었던 비트코인의 랠리에 힘입어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데요. 6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